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아니 겁니다. 근데 아니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저 의석에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IAEA나 일본 대변인 같으신데 아니 그렇게 꼭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인정하셨다시피 아니 발표는 총리님 아니 제 아니, 말씀을 좀 도쿄전력 들으세요. 자체가 아니 그런 답변을 자료가 좀 없다고 아니, 질문을 보여줬어요. 하셨으면 답변을 좀 들으세요. 질문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들으세요. 총리 도대체 그러면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답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일본 총리다. 그거는 정말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고령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오염수 해양 투기 시험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시운전 자체의 그 기능이 결국 해양 오염수 방류를 정화를 시켜서 기준을 충족시켜 가지고 배출을 하자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본의 원전 NRA라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그동안에 건설한 그러한 그 시설을 시운전을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험 방류와 이달 말 IAEA 발표를 거쳐서 7월 중에는 실제 해양 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는가요? 저희는 구체적인 통보 일자를 방류 일자를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IAEA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검증 기능을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점검을 우리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태스크포스들이 작업을 하는 그 팀들이 별도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정부는 100% 안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2021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표명 발표를 하셨듯이 그러한 기본적인 과학적 기초 위에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방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입장은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시는데 지난 6월 1일 일본의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100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면서 시료 채취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료 채취를 지금까지 3번을 그 IAEA가 입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료 채취를 했고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료 채취는 2022년 1월에 이루어진 시료 채취를 그 IAEA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우리도 IAEA의 그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채취의 그런 그
3번 정도를 채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2번은 전체적인 해양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IAEA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오염수를 1차로 알프스를 거쳐서 오염수 탱크, 뭐 J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그거를 다시 그거는 아직도 오염된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70%는 기준치를 넘는 거고 30% 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알프스로 가져와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재정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방류한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해양의 환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70%는 아직도 그 기준치 이상이고 30%는 기준치 이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그 오염수거든요. 그 오염수 그 탱크에서 30% 그 탱크에서는 일단 좀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뜬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와 IAEA가 검사를 해서 최근에 발표한 그 1차 시료 채취는 그거는 다 이런 과정을 재정화 과정을 거친 이제 이 정도면 방류한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K탱크 그쪽에 있는 거를 채취해가지고 각 그 조사기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도 일단 정화는 됐다고는 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그 오염된 것과 같이 있는 거기에서 떴고 그거는 표층에서 떴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송인이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탱크에 있는 물에 오염수 여부를 측정하는데 위에서만 뜨는 것하고 섞어서 뜨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동경전력 자체가 위에서만 떴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위에서만 뜬 것은 아니고 그 깊이는 IAEA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깊이에서 떴다고 저희가. 정말, 송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AEA 대변인 같으신데,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전체 1073개 저장 탱크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고시농도 이하인 K4, J1C, J1G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그 외 탱크는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탱크의 그겁니까? 탱크에 있는 전체 지금 1073개 탱크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탱크만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측정한 거 일부만 했다고 지금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에 한 시료 채취는 재정화를 통해서 방류 단계까지 간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의석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J나 이 탱크는 30%라는 정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뜨는데 그거는 표피가 아니고 IAEA가 생각하는 적절한 깊이에서 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 깨끗한 물을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료 채취, 검사 이런 것들은 그 IAEA와 관련 기관과 계속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해나갈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안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IAEA나 일본 대변인 같으신데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서 인정하셨다시피 알프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정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 지금 탱크에 보관된 처리수 중에서
66%, 34%만 이게 이제 기준치 이하고 나머지 66%는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초과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도 도대체 몇 번 통과돼서 초과하는 것인지 또 기준치 이하는 몇 번이나 알프스를 통과해야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통계가 지금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아니, 무슨 통계가 있으시냐고요? 아니, 이번에 간 시찰단들이 다 그런 검토를 했고 아니, 정화-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뭘 발표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발표는 총리님. 아니 제 아니, 말씀을 좀 도쿄전력 들으세요. 자체가 아니 그런 답변을 좀 자료가 없다고 아니, 질문을 공표를 하셨으면 했어요. 답변을 좀 들으세요. 아니 질문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을 좀 들으세요. 아니, 총리, 도대체 그러면. 아니,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예, 총리님. 이렇게 답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알프스를 몇 번 통과해야 기준치 이하가 됩니까? 그거는 정화가 될 때까지 몇 번이건 합니다. 그게 아니, 몇 번인데요?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방류가 된다면 대한민국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알프스의 전과 후에 대해서 4년치 것을 지금 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네,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오염된 것을 방류를 하는 거를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총리님. 없어야 됩니다. 예,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반대할 겁니다. 총리님. 네. 그리고 이게 알프스는 이온 교환 수지 협착 성능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 도대체 몇 번을 거쳐야지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다른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요. 지금 K 탱크에 들어있는 것들은 알프스를 거쳐서 정류가 된 깨끗해진 것을 일단 담았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 검사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향후 30년 동안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의가 없죠. 그거는 믿어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유를 했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일본 총리다. 그거는 정말 네.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저는 앞에서 말씀한 이런 사실만으로도 다액정 제거 설비의 성능과 오염수 투기를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뢰될 수가 없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방류를 반대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미 시료 채취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30년 동안도 수시로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검증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다 믿어놓고 그 다음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정부는 정부도 아닌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세밀한 체계를 갖춰 놓은 겁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우리 원자력 안전연구원도 참여하게 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게 하고 그런 자신감 위에서 저는 정의용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정부가 오염된 물이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사지로 모으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저는 정말 괴담에 가까운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